오마이 갓, 아미라, 이것 좀 봐. 설계 도면에서 눈을 떼고 룸메이트 레이첼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국에 온 지 6개월. 그녀의 활기 넘치는 목소리는 여전히 제게 신선한 자극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심한 척 물었지만 사실 이런 방해가 반가웠습니다. 3시간째 씨름하던 공학 설계 과제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거 한국 드라마인데 전 세계가 미쳐가고 있대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레이첼의 노트북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트랙슈트를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시선이 멈추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라 빈트 파하드 알사우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옥스포드 대학교 공학부의 평범한 2학년 학생이죠. 글쎄요. 평범한이란 단어가 적절할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달랐어요. 다른 공주들이 패션과 파티에 관심을 가질 때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건축 잡지를 몰래 훔쳐보곤 했답니다. 우리나라의 마천루들이 모래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며 자랐거든요. 아버지, 제가 공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리아드 왕궁의 서재에서 그 말을 꺼냈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던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넓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 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가문의 여성이 건설 현장을 뛰어다닌다고? 그게 왕족의 품위에 맞는 일이라 생각하느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재 벽면을 가득 채운 구서들이 그날은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버지,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건 남자들의 영역이다. 너는 외교나 예술을 공부해라. 그게 공주로서 해야 할 일이지. 아버지의 단호한 어조에 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오셨어요. 여보, 아미라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는 영국에서 교육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왕실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가치를 이해하시는 분이었죠. 파하드,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공학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중재로 시작된 그날의 대화는 3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모아둔 건축 잡지들, 혼자 공부한 수학 노트들, 그리고 사우디의 미래를 위해 제가 꿈꾸는 계획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렸어요. 3개월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결국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저는 매일 밤 아버지의 서재 앞에서 공부했어요. 아침이면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아버지의 책상에 올려두었죠. 건설공학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침내 저는 아버지께 대학 합격 통지서를 보여드렸어요. 옥스포드라면 그래도 체면은 설 것 같구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낸 그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를 와락 껴안았답니다. 점잖으신 아버지께서 당황하신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네요. 그렇게 저는 영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레이첼, 잠깐만요. 저는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자란 저로서는 생소한 광경이었지만 묘하게 빠져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재미있죠? 근데 한국은 이것 말고도 더 대단한 게 많아요. 보세요.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본 것은 사우디의 붉은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마천루였어요. 그것도 불과 24개월 만에 완공된 건물이죠. 한국의 현대 건설이 이걸 2년 만에 지었다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보여준 다음 기사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0년 두바이에 세워진 828m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 부르즈 알리파 500m 높이부터는 한국의 삼성물산이 단독 시공. 이건 정말 한국 사람들은 미친 게 분명해요. 보통은 이런 환경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하다고 배웠는데 말이죠. 화면을 넘길수록 더 놀라운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리아드 메트로 공사는 지하 50m 안반층을 뚫고 완성한 176km 지하철 노선. 다른 나라들은 10년이 걸릴 거라 했지만 한국 기업은 4년 만에 완공했고 주베일 산업항은 사막 한가운데 인공항구를 건설했는데 매일 수백만 톤의 모래와 싸우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수담 수화 시설도 함께 건설했다고 해요. 야스 아일랜드는 아부다비의 바다를 메워 만든 인공섬으로 수심 15m의 바다를 3년 만에 육지로 만들어버린 기술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있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궁금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그들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팔리팔리라고 부른다던데. 팔리팔리. 빨리빨리라는 뜻이래요. 한국 특유의 빠른 추진력과 끈기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저는 그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빨리빨리. 그들은 단순히 서두르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하는 정신이었던 거죠. 기사를 찾다 보니 네옴시티 소식도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네옴시티가 이 미친 기술력이 있다면 정말 사막 위에 천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당장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레이첼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왕실에서 허락할까요? 네. 분명히 반대하시겠지요. 하지만 이 미친 기술을 배워와야 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여명이었죠. 새벽녘, 저는 곧장 아버지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죠. 아버지, 제가 이번 학기 연구 프로젝트로 한국의 건설 기술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네옴시티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꼭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메일을 보내지 못하고 지워버렸습니다. 이건 이메일로 전할 내용이 아니었어요.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방학까지 한 달, 그때까지 준비를 해야겠어요. 서둘러 윌슨 교수님이 주신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울공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 계시는 김성우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교수님께,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옥스포드 대학 공학부 학생입니다. 교수님의 사막 기후 건설 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교수님을 뵙고 배우고 싶은데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보내고 나서 한숨을 돌리려는 순간 놀랍게도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도 말이죠. 아미라 학생, 한국의 건설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어 기쁩니다. 마침 다음 달에 네온 프로젝트 관련 기술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관심 있다면 참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했죠.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 그때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꿈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단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설득하러 사우디로 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리야드로 향했습니다. 리야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정수리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왕실 의전팀은 제가 갑자기 귀국한다는 소식에 분주히 움직였지만 저는 그들의 의전을 최소화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오늘은 그저 아버지를 뵈러 온 딸로 가고 싶었습니다. 왕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태블릿으로 한국 건설사들의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더라임 프로젝트 관련 내용이었어요. 170km 길이의 직선 도시, 100% 신재생 에너지, 5분 거리 생활권. 이런 미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왕궁에 도착한 후 아버지의 서재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서재로 향하는 길은 이상하리만치 길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우리 가문의 초상화들이 저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어요. 아미라,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께서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괜찮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빛을 보니 중요한 결심을 한 것 같구나.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들의 건설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네옴시티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잖아요. 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리야드 왕궁의 서재는 늘 그랬듯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비치며 바닥에 오색 찬란한 무늬를 그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늘 앉으시던 창가의 높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꺼내놓았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사막 극복 기술,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청사진, 그리고 제가 밤새 정리한 연구 계획서까지.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대로 차가운 숫자와 도면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우뚝 선 초고층 빌딩들, 태양열로 움직이는 미래도시,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우리 국민들의 모습까지. 특히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굳은 표정이셨지만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한국 건설사들이 이룬 불가능한 기록들,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도 하루 만에 한 층을 올리는 기술, AI와 로봇이 협력하는 미래형 건설 현장, 그리고 그들만의 빨리빨리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아버지, 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열쇠예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재의 시계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어요. 아버지는 창밖의 리야드 도시를 바라보시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3개월이라고 서울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다녀오너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아버지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현지 왕실 대사관의 보호 아래 있을 것. 둘째, 매주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험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학이나 연수가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어요. 새벽 4시, 리야드 국제공항은 이른 시간임에도 분주했습니다.
아랍 전통 의상 대신 청바지와 블라우스 차림의 저를 본 공항 직원들은 의아한 눈길을 보냈지만 왕실 경호원들의 모습에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말 것, 항상 대사관과 연락을 유지할 것, 그리고 조심하거라. 13시간의 비행.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상상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들의 기술은 정말 제가 본 것처럼 대단할까? 사우디의 더위와 모래를 정말 극복할 수 있을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바람, 정확하게 움직이는 자동화 시스템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공항철도였어요. 와, 대단하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달리는 전철이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거든요. 서울로 향하는 길은 또 다른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사이로 첨단 기술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어요. 특히 건설 현장을 지날 때마다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타워 크레인이 혼자 움직이고 있어요. 함께 온 경호원 나디아가 신기한 듯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AI가 통제하는 무인 크레인이었어요. 작업자 없이도 정확하게 자재를 운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롯데호텔에 도착해서야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특히 한강을 따라 늘어선 초고층 빌딩들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세미나가 열리기 전 교수님의 소개로 현대건설 연구소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공주라는 특권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연구소에서 허락해 주었죠. 내일이면 현대건설 연구소를 방문하는군요. 일정표를 확인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한국의 미친 기술력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용인에 위치한 현대건설 연구소는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물들은 제가 알던 연구소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통유리로 된 외벽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 사이사이에는 푸른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최민호 박사가 안내하는 실험동으로 들어서자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12층 높이의 거대한 공간에는 실제 크기의 건물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고 그 주위로 수십 대의 로봇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기술 실험동입니다. 50도가 넘는 극한의 더위는 물론 초속 30m의 모래 폭풍까지 재현할 수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실험동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굉음과 함께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아, 놀라지 마세요. 지진 실험 중이에요. 리히터 척도 8.0 강도의 지진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다음 실험실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우디 사막의 모래를 직접 가져와 특수 처리하는 현장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미쳤어요. 연구소의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영상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50층 높이의 건물이 단 30일 만에 완성되는 타임랩스 영상이었어요. 최민호 박사가 씩 웃으며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사우디의 한 건설 현장. 50도가 넘는 한낮에도 로봇들은 쉬지 않고 움직였고 AI 크레인은 마치 춤을 추듯 정확하게 자재를 나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개발한 열광 로봇입니다. 인간이 견디기 힘든 극한 더위에서도 24시간 작업이 가능하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실험실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박사님, 모래 폭풍 테스트 중 구조물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최 박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36시간의 사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정말 미쳤더군요. 밤을 새워가며 문제를 해결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최 박사님, 그의 눈빛은 마치 사막의 모래 폭풍과 맞서 싸우는 전사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연구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초속 30m의 강한 바람과 모래가 실험 구조물을 강타하는 가운데 빨간 경고등이 실험동 전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구조물 외벽의 압력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경고가 이어졌고 15분 안에 붕괴될 가능성이 90%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한쪽 모니터에서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막에서 자란 경험 덕분이었을까요? 모래 입자들이 마치 의도적으로 한 지점을 공격하는 듯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우리 사우디 사막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소용돌이 현상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즉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첨단 기술력과 제가 가진 사막에 대한 실제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구조물 외벽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AI 알고리즘을 현지 기후 데이터로 재학습시키는 작업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지쳐갈 무렵 최민호 박사는 반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개발해온 스마트 샌드 실드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래 입자의 움직임을 전자기장으로 제어하는 이 혁신적인 기술은
사막에서의 건설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진들은 밤을 새워가며 이 기술을 실험 구조물에 적용했습니다. 피곤함도 잊은 채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36시간이 지나고 실험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조물은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막의 모래폭풍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험의 성공을 넘어 네옴시티와 같은 미래 도시 건설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박사의 연구팀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혁신적인 순간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사우디의 미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의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북에는 두 통의 메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선 옥스포드 대학교에 보내는 휴학 신청서였습니다. 6개월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특별연구원으로 일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휴학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63층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사막의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며칠간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대건설 연구소에서 목격한 기술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실험동에서 본 초고층 빌딩 테스트, 50도의 극한 더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AI 건설 로봇들, 그리고 모래폭풍을 아예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기술까지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스마트 샌드 실드 기술이었습니다. 전자기장으로 모래 입자의 움직임을 제어해 건물을 보호하는 이 기술은 그동안 사막을 개발의 장애물로만 여겼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 보낼 장문의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건설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은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들이 이룬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50도의 열기를 에너지로 전환하고 모래폭풍을 건설 자재로 활용하며 안개에서 물을 추출하는 기술까지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우디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 열쇠입니다. 네옴시티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아랍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비전이 만나면 불가능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순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 선택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수많은 건설 현장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스문의 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는 타워 크레인들, 밤새 일하는 건설 로봇들, 한국인들의 이 미친 추진력이 그들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될 연구원 생활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 박사 팀과 함께할 새로운 프로젝트들, 배워야 할 수많은 기술들, 그리고 어쩌면 그와 함께 보내게 될 시간들까지.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알라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과 한국이란 작은 나라가 이룬 거대한 기적을 보게 해주신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은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전이 우리 사우디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우디, 공주 아미라의 용기 있는 도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왕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학도의 길을 선택했던 그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도전하는 용기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지수튜브의 지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